버거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드디어 끝입니다.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하네요. 시리아. 끝입니다. 왜 쉬리가 반응을 하지? 쉬라고. 그렇습니다. 네. 무려 200회까지만 하는 방송인데 어느덧 200회 도달했습니다. 이 감정을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마지막이지만 절대 처지지 않게 신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꺼타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200회 지금 시작합니다. 멤버들 모으고 다 모았습니다. 네. 이제 끝나고 이제 뒤풀이 쫑파티가 있기 때문에 이깟 방송. 예.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회를 얘기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2014년인가 제가 이 방송 만들고 그 방구석에서 그냥 진짜 자취방에서 스마트폰 하나 그 삼성 갤럭시 네. S10이었나? 그거 하나 켜놓고 그냥 피자 먹으면서 녹음했던 1회 지금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실에서 녹음했던 2회를 거쳐서 저희가 100회까지 했다가 잠깐 멈췄다가 재작년부터 다시 그 위클리로 이어가서 드디어 200회까지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쉬워 보여도 쉽지 않아요. 가장 힘든 건 돈이 안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게 그 부지런해야 되고 저희가 하면서 또 잠깐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계속 프로를 하나씩 늘리는 바람에 같이 진행하는 두 분이 참으로 힘들었었다라는 얘기하면서 힘들었었던 분 한 분씩 자기소개와 근황 토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가장 오래 3회인가 4회부터 해가지고 4회입니다. 4회인가부터 가장 많은 방송을 같이 함께 해오신 거의 저희 방송 정신적 지주 정지 노인네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유명한 감독이랑 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람쥐. 사람도 나왔죠. 저거 한 1년 반 전부터 밀고 있던 그렇습니다. 건데 참 다람쥐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최근에 또 다람쥐가 한번 또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아유, 그렇죠. 우영우에 나와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죠. 전 대세란 뜻이지요. 우리 방송 듣는 줄 알았죠. 자, 우선 안 감독님 우선은 지금까지 그 좀 들어봐야 되니까 200회 마무리하는데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소회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저 100회 때도 그 얘기했는데 이렇게 꾸준히 뭔가 열심히 한 게 몇 개 안 돼가지고 제가 기특하기도 하고 쓰담. 네, 쓰담. 그리고 이렇게 늙어버렸네요. 머지않아 50몇 가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인생 반도 안 살았어요. 100세 인생이니까. 그러니까요. 자, 우선은 자기소개 먼저 하고 돌고 좀 소회 듣고 근황 얘기는 몰아서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근 한 1년 그 100회 이후로 다시 시작한 이후로는 꾸준히 거의 자리를 계속 고정으로 채워주셨던 띵동 해백님, 원래 루카스였었죠. 그렇죠. 개명까지 하면서 저희 방송에 되게 열과성을 탄 해백님 자기소개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문알림이 해백입니다. 띵동. 박수 잘 안 쳐도 돼요. 오늘 좀 뉴비들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박수를 자꾸 치고 싶어 하는데 안 쳐도 돼요. 저 효과를 다 깔아드립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 아파요. 편집해줘요. 네. 자, 우선은 이제 해백님은 몇 회 정도 참여했는데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거의 그래 다 합치면 80회, 100회 되지 않을까요? 80회 정도?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마지막 방송 때는 항상 참여를 하고 있고 종교일자. 라스트 모임까지. 이후로 100회 이후에 시작할 때 다시 해서는 꾸준히 왔으니까 거의 빠지지 아마, 않고 빠진 분은 앙팡팬님. 제가 오니 가셔서 사실 앙팡팬님이라고 전에 계셨던 그 앙팡팬님하고 저희 안 감독님, 이 감독 셋이 하다가 앙팡팬님이 빠진 자리를 기가 막히게 한번 꽤 차더니 눌러 앉더라고요, 해백님이. 지방령이 되셨죠. 좋습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마지막 100회 마지막 회 때도 오셔서 쫑파티까지 가셨었고 노래방까지 맞습니다. 가셨었고 이번에 또 왔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 네, 일단은 그 방송 자체가 워낙 좀 약간 휴식 같은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원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런 어떤 나 누군가와 분이 듣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나 때만 드시는데.
네. 아무튼 그렇군요. 네. 거의 다이스키 한번 해주세요. 하여튼 여기 와서 스트레스 많이 풀어주셨다는 해백님이시고 저희 방송 이제 진짜 끝이에요. 네, 안타깝지요. 속상하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곧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곳은 없어요. 오마이 곳. 예, 몇 년은 쉴 겁니다. 네, 그 곳이라는 게 몇 년. 네, 좋습니다. 무슨 얘기 들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게스트분들 자기소개랑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오늘 세 분의 게스트가 왔는데 한 분은 저번에 오셨었죠. 저희 토르 때 토르는 어디 가고 햄식이만 있느냐라는 유행어 한번 안 나오셔서 네. 유행어를 잘못 말했네요. 유행어를 말씀하셨던 김쌤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치지 말라니까 또 나 이렇게 했어요. 잘했어요. 헐랭이 박수 치셨네요. 나이롱 박수라고 하죠. 김쌤님이 그 앙팡페님의 그 업까지 등에 업고 여기 오셨습니다. 김쌤 어떻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육아도 하고 아이들 기르면서 가르치는 일을 다시 하고 싶은 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냈었어요, 김쌤님은? 요번에 첫째가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렇구나.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큰일이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아이한테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되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좀 많이 바빴어요. 그냥 정신적으로. 아무래도 처음 학교에 네. 보낸다는 게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하고 또 그 어린 친구가 사회생활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린이집에서 이미 했나? 난 일단 잘 어린이집 모르겠네. 유치원하고는 다르게 또 일단 다른가요? 학교 시간이 너무 빠르고요. 일찍 오는구나 오히려. 너무 일찍 옵니다. 그렇군요.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일찍 와서 너무 일찍 좋다고 와요. 웃으셨어요. 눈물을- 너무 예뻐요. 우리 때는 야간도 있었는데. 야간? 오후반. 오후반. 네. 오전반, 오후반. 그래서 원래는 떨어졌어요.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돌봄 있죠. 돌봄이랑 돌봄. 또 방과 후에 수업 같은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방과 후도 있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네. 또 오히려 부모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애들을 이렇게 해주는 게 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지? 그런데 돌봄이라는 것이 네, 그게 그게 이렇게 돌봄이군요. 원하는 사람에 비해 수용할 수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다 추첨으로 그것도 이루어지고 어렵군요. 한 3분의 1 정도만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알아서 해야 되죠. 네. 오늘 또 추가로 오신 게스트분 중에 또 육아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궁금한 거 있으면 김쌤한테 물어보시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얼마든지요. 간단하게 이따가 뭐 또 영화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 할 거니까 간단하게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뉴페이스 2명 왔습니다. 우선은 제 우측에 있는 우선 자기 닉네임 뭐라고 정했어요? 닉네임. 너 먼저. 저는 항아리요. 항아리요? 네, 항아리입니다. 왜 항아리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좀 살이 쪘을 때 있는데 제 몸을 보고 항아리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저를 항아리로 불렀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아가님 표정 왜 그래요? 그럼 나는 옹기. 옹기종기로 할까요? 종기가 좀 더 나쁜 거죠. 좀 짜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무튼 항아리님이시고 지금 뭐 그 몸매 비너스 같네요. 네. 지금 사랑의 비너스입니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역시 연배가 있으시네요. 배경일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기소개 우선 부탁드리고 항아리님 우선은 뭐 하시는 분인지 좀 자기 소개를 좀 멋있게. 일단 참고로 이제 오늘 새로운 두 분 다 배우입니다. 잘생겼구나. 예. 항아리는 잊어도 돼요. 예. 항아리를 생각하지만 하면 항아리가 생각나죠. TV 보면 바로 알아봅니다. 항아리! 좋습니다. 옹기종기님? 배우. 그냥 공개하나요? 그런가요? 삐 해줄 거예요. 항아리를 삐. 항아리. 근데 자기 이름을 공개하고 좀 알리고 싶다. 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면 이름으로 해도 그래? 아니 저는 그러면 항아리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아리로. 우리가 부끄럽냐? 못 견디게. 이름도 공개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알아서 그냥 해주세요. 상관없습니다. 잘 처리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연인이라는 드라마 촬영 중입니다. MBC 드라마 촬영 중이고 신익성 역할로 지금 촬영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신혼이라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도 곧
겪어야 될 일이겠죠. 네. 아, 그 자꾸 저를 보면서 그래. 마이크를 지향을 해주시고요. 확실히 뉴비 티가 좀 나네요. 방송을 많이 안 해봤는데. 팟캐스트는 처음이라. 네. 원래 그 전에 이제 공연 쪽을 많이 하다가 지금 매체 쪽 드라마에서 이제 자주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표작 뭐가 있을까요 혹시? 본인의 대표작 뭐 공연일 수도 있고 뭐. 저는 그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친절한 경찰이라고 그냥 KT에서 했던 드라마 그 작품 할 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 작품 뭐 수시로 많이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작은 제가 알아서 골라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친절한 경찰이라고 지금 그 시즌에서 볼 수 있나요? 티빙에서도 볼 수 있나? 이 시즌에서 유료로 결제해서 보시면 주요 배우로 나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조금 있다가 또 많은 입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뉴비 한 명 소개할게요. 오늘 사람이 많아가지고 분량이 좀 짧습니다. 자, 닉네임 뭐? 저는 닉네임 귀요미로 하겠습니다. 귀요미? 네. 귀여우니까. 네. 귀여우니까 귀요미님. 네. 자기소개. 뭐 하시는 분인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연기하고 있고요. 네, 배우 생활하면서 지금 18개월 아들 육아하고 있습니다. 네. 18개월. 네. 육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멋집니다. 한참 힘들 때죠. 힘들 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편해지나요? 독립하면? 독립해도 뭐 계속 끝까지 저희 그쵸. 부모님 보면 계속 고생하신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긴 것 같아요. 네, 맞죠? 너무 길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사람 가족 따라 또 다르겠지만 어떤 가정 이게 계속 그 챙기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가까운 데 살고 또 그러면 뭐 평생을 챙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으로 몸으로 그런 것 같아서 아무튼 18개월 자녀를 둔 우리 귀요미님 너무 귀엽네요. 머리 스타일이 특히 슬램덩크에서 본 것 같은 스타일인데 아이와 호흡을 맞춰서 머리 스타일 공연 때문에 자른 거죠? 독립 영화 찍다가 출소한 역할을 해가지고 출소한 역할이었구나. 투사 진짜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역할 때문에 그 자른 거예요. 과감하게. 네. 아 멋있네요. 흥행이 되길. 네. 나 언제 개봉하나요? 아직 편집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목은 뭔지 물어봐도 되나? 민준이라고. 민준이? 네네. 민준이 뭐하고 지내지? 민준이 권민준? 민준 제목이 민준이입니다. 민준이 역할은 아니죠? 네, 저는 창만이 역할입니다. 장만이. 창만이. 네네. 귀요미 역할이 아니라요? 거기서는 안 귀엽게 나와서. 출소하자마자 귀엽긴 어렵죠. 힘들죠. 입소 전에는 귀여울 수 있는데 출소 때는 힘들 거예요. 그 내부에서도 귀여울 수 있지만 나오시면 좀 그렇죠. 아무튼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자기소개까지 다 마쳤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평소처럼 이어서 근황 토크 내일 내 소개 안 했구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방송의 숙주이자 호스트 이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음에 안 드냐? 설명해드려요. 왜 이 감독인지. 이름이 없는 감독이라 이 감독이고요. 단순하죠? 좋습니다. 최대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나의 그 본래 캐릭터를 유출을 시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그 저랑 상관없는 것들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감독. 네. 근데 SNS 얼굴도 까고 사실 그러니까요. 알 사람은 다 알아요. 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요. 박제돼요. 조심해요. 나중에 뭐 정치하실 거 아니면. 만약 정치하실 분은 방송 지워달라면 지워드립니다. 그 회차는. 걱정 마시고 마지막 캔드 지워야 되네. 조심하시고 이제 근황 토크를 좀 해볼게요. 우선 안 감독님 뭐하고 지내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늘 그렇지만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근데 그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수명이 다 된 배터리. 네, 빨리 충전되지만 빨리 방전되는. 빨리 꺼지죠. 네, 꺼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거 오래 쓰려면 누가 깨물어 주거나. 네, 씹어야 되고 땅에 묻거나. 그러면 좀 나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해백님. 네, 저는 요즘에 확실히 그 좀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코로나를 걸리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주변 분들 만나봐도 그렇고 얼마 전에 지인들 만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코로나를 한번 걸리고 나니까 그 게임에서 HP가 절반 달아서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진짜 회복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다시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계속 좋은 것만 아프게 네. 청춘입니다. 네. 아프거든요. 고생했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래도 요즘에는 스케이트를 보면서 네. 좀 스케이트?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세계 선수권 대회를 요즘에 사실 막 뭔가 활력소가 될 일이 별로 없었는데 특히나 여자분들 대표팀 분들이 너무 압도적인 기량을 자꾸 보여주니까 덩달아서 좀 뭔가 힘도 좀 나고 네. 그거 보고 힘냈다가 이제 WC 보면서 아주 더 힘내고 이래도 되냐? 난 하여튼 안 봤지만 결과만 보고 좀 참 처참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 참 원하지 않았던 최악의 스코어로 맞습니다. 하고 뭐 경기 결과도 그런 야구들 보시나요? 봤죠. 네, 봤습니다. 그래 봤어요. 근데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스코어보다도 경기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이 안 좋고 네, 맞습니다. 정신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가지고 집중력이랑 정신력이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정신력은 뒤지지 않는 나라 아니었나요? 누가나 피가 나야 됩니다. 그럼 정신력이 되고요. 근데 맨날 나오는 게 경우의 수. 뭐 이런 게 등장하죠. 아무튼 이제는 올라가기도 어렵죠. 뭐 두 개 호주랑 이제 오늘 경기죠. 오늘 얼마나 크게 이기냐에 따라서 어디랑 하죠? 오늘 체코랑 합니다. 좋네요. 일단 이겨놓고 경우의 수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축구 월드컵 때처럼 늘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구보다는 오늘 스케이팅 결승이 오늘 다 있거든요. 3,000m 계주랑 5,000m 계주 다 오늘 하는 날이라 거기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이유가 있네요. 개주는 항상 도망가니까 빠르지 않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해했어요. 그거 개좀 타는 거. 그런 놈들 도망가기 때문에. 하이 개그에서 못 따라갈 뻔했습니다. 낡은 개그였죠. 귀요미님 귀여운 표정으로. 모르네. 지금 근황 토크 때는 요즘에 뭐 유행하거나 뭐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얘기하고 논하는 시간이니까 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뭐 욕해도 돼요. 최근에 저는 우리 방송 옛날 거를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운전할 때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저희 방송 듣는데 올해 목표 얘기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올해 희망. 근데 제 올해 희망이 친일파 척결이었더라고요. 네, 제가 유도했죠. 그거를 까먹고 있었는데 친일파 척결이었다는 걸 알고 내가 200회 끝나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알았어. 세종시로 가나요? 세종시로 가나요? 거기까지 그렇고 우선 광화문부터 가려고. 내가 친일파 척결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와닿는 목표라는 걸 지금 알았어. 그냥 훅 던진 말이었는데 지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반드시 해야죠. 할 수 있겠더라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 신봉 하나 드려야겠다. 우리 이감동 열사. 하고 뭐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저는 어제 우선 이제 오늘 다루는 영화 한 번 더 보고 그거 2번 보고, 그리고 어제 사실 저희 방송이 사실 오스카 방송을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건 편할 텐데, 우리는 오스카 시상식 방송 나가기 전에 녹음을 하는 거라서 결과를 모르는데, 저는 올해 좀 에브리싱 에브리 올 앳 원스랑 더 웨일은 아마 나무주연상 쪽을 좀 노리는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우리 방송을 청취자분들이 들을 땐 이미 한참 지난 후여가지고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한데 저는 어제 에브리싱 에브리 올 앳 원스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러닝타임 150분짜리 원래가 120 몇 분이고 그래가지고 그게 예전에 개봉을 했다가 이번에 오스카 특집으로 다시 재개봉을 해가지고 시네큐브 가서 어제 봤어요. 봤고 보면서 어제 공식적으로 극장에서만 3번 봤는데, 에브리싱 에브리 올 앳 원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영화를 좀 극장에서 여러 번 보는 편인데 3번 이상 본 영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라라랜드도 그렇고 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혹시 제일 많이 본 영화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극장에서? 전 2번. 2번? 네. 극장에서는 아니고 저는 6번 봤나? 우선은 안 감독님은 뭐 2번. 사실 극장에서 2번 보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여자친구랑 보고 몰래 썸녀랑 보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2번 보기 힘들어요. 맞잖아요. 그게 뭐죠? 아버님 무슨 영화를 보셨어요? 저는 2편인데
원래 저는 영화를 한 번 보면 다시는 안 보는데 네. 조커하고 헤어질 결심을 조카? 조커는 돌보고 있고요. 조카하고 헤어질 결심을 두 번 봤다는 줄 알고. 족하고 있네. 막방이라고 막 나가네요. 네. 어차피 제가 자를 테니까요. 조커를 두 번 보고 헤어질 결심을 두 번 봤습니다. 조커하고 조커 두 번, 헤어질 결심 두 번. 네. 둘 다 좋은 영화긴 한데. 네. 일단 한 번에 못 알아먹어가지고 헤어질 결심은 한 번에 못 알아먹어서 영화를 곱씹고 더 이해하고 싶어서 보셨군요. 네, 그 두 번 조커는 뭘 보고 나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이상한 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해 안 가서 두 번 연속으로 본 영화는 전 테넷 있는데 테넷을 극장에서 보고 이해가 안 가서 그 다음 회차를 예매하고 다시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한 번에 이해한다는 사람 다 구라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근데 두 번 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첫 장면부터 이해가 되더라고요. 혹시 신기하다. 다른 분들은 또 혹시 여러 번 본 거? 아니 누구냐 항아리님은 뭘 6번을 봤어요? 저는 이제 자의로 6번을 본 영화 6번이 아니고 이제 여러 번 본 영화가 이제 그 백투더 퓨처를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라서 이해가 안 가서 6번 봤다고. 6번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갔다고. 아니 메소드로 본 거죠. 진짜 다시 가서 보고. 타이타닉. 시네마 천국 요렇게. 야 남들 시네마로 온다. 시네마라고 하네요. 서울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라. 된 발음을 안 써요. 보고 싶은 영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면 말거든요. 근데 보고 싶은 영화는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좀 따뜻하고 타이타닉이 따뜻하지는 않죠. 춥죠. 얼어 죽으니까. 이뻐요 바다. 아무튼 좋은 영화를. 근데 영화 여러 번 안 보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 뭐 TV에서 탔잖아 이런 거 OC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니면. 그렇죠. 브루스 윌스 브루스 윌스 하여튼 좀 치매로 은퇴하셨죠. 네. 나홀로 집에나 이런 거 아니면 그런데 혹시 누구냐 저기 귀요미님. 닉네임이랑 안 붙어서 입에 안 붙어서. 왜요? 찰떡 같은데요. 짠 생각이 안 나. 닉네임 뭐였더라? 맞다. 귀요미지. 나 번호 딸 뻔했네. 귀요미님은 저분 번호 주지 마세요. 강간원님한테 위험해요. 저는 여러 번 본 영화 있어요. 신세계. 이제 영화를 보고 왔는데 뭐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 모시고 가고. 그래서 2번은 많은 것 같은데 3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전 3번은 그러니까 극장에서 3번은 2번은 여자친구랑 썸녀고 3번은 진짜로 좋아하는 영화는 약간 상징적으로 딱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더웨이를 2번 봤고 근데 더웨이도 한 번 더 볼까 생각은 하고 있고 3번 본 영화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라라랜드랑 몇 편 되는데 그 에브리싱 에브리 올웨던스 그 플러스를 보니까 우선 감독이 자기 영화 너무 좋아해줘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두 감독이 인터뷰로 시작을 하고 영화 자체가 편집본은 아니에요. 근데 영화 끝나고 NG가 들어갑니다. 성경 영화처럼 하고 그 촬영 장면 여기 에브리싱 에브리 올웨던스 다 보셨나요? 네, 봤어요. 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가지고 거기 촬영 장면도 비욘드 스토리 같은 게 있는데 그 소세지 손 나오는 거 발로 피아노 연주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진짜 피아니스트가 발 장갑을 끼고 그 음을 진짜 연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되게 많은 부분들 액션 장면이나 디테일한 장면들 감독들이 다 참여를 하고 그런데 우선 되게 그 인상적인 건 3번을 보고 감독 얼굴이 이제 아니까 영화 안에 감독이 출연을 했었더라고요. 그 감독 중에 다니엘 셰이너트라고 좀 그 키 큰 분은 거기 안에 그 벽장 같은 데에서 사장 같은 사람이 그 약간 SM 같은 거 고문 같은 거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중에 입에다가 구슬 물려주고 이렇게 채찍질 해가지고 즐겁게 해주는 그분이랑 하여튼 감독 둘이 영화에 다 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인상적인 게 좀 있었고 하여튼 이번에도 오스카에서 상당히 많은 11개 부분 최다 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되게 영광. 그리고 이제 A24라는 독립영화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영화가 흥행도 그렇고 뭐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극찬을 받고 있어서 다시 보는데도 여전히 좋더라고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황 덕후는 좀 맞춰보겠습니다. 뭐 사회 이슈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너 더글로리 시즌2 보신 사람 있나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뭐 이제 하나씩 해결될 것 같아서 네. 기대는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안타깝게 논란이 터져가지고 그 논란은 네. 그리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PD 네. 얘기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23년 전인가 해외 학교에서 해외 학교 다닐 때
근데 야 그건 진짜 좀 함부로 뭐라고 결정을 못 짓겠더라고요. 네. 애매하다라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옆에 있었던 그 전 여친이 또 등장해서 이게 좀 복잡하게 만들고 있긴 한데 약간 느낌은 그냥 이슈 예. 몰이지 않을까 싶기도. 노이즈로 끝날 것 같다라는. 네, 해외에 있는 학교에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생인 애들이 그 중학생이 여자랑 사귀어 있었는데 그 여자애를 약 올렸다고 해서 약 올린 중학생 남자애들을 데려와가지고 고등학생인 이 PD랑 일행들이 와서 집단으로 때렸다 뭐 이런 게 지금 이야기고. 근데 뭐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뭐 걔 왜 어떤 관계인지 뭐 맞은 친구들도 무슨 좀 나쁜 친구들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20몇 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합법하고는 좀 쉽게 얘기해낼 수 없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20몇 년 전에 우리가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국민학교 다녔죠 저는. 야, 저도 사실 국민학교긴 한데, 그러니까 그 폭력이나 학교의 어떤 문화나 이게 우리 때랑 지금 비교하기가 너무 애매한 게 있어. 우리는 사실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거든요. 선과 악이 분명히 있죠. 악이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선. 우리 항아기 씨. 하여튼 그래요. 그때는. 그런데 그 싸움 잘하는 서열도 항상 매기고 학교에 정규 서열이 있었어요. 남정남고 나왔으니까 저도 1등부터 10등까지는 알아요. 누가 제일 싸움 잘하는지. 몇 등이에요? 저는 평화주의자였어요. 기타 등등. 별명이 간디였어요. 간디였어요. 피부 색깔 때문에. 근데 짝꿍이 전교 1등이라서 정말 편하게 갖고 다녔었죠. 근데 그럼에도 싸움 잘하는 애들 좀 의리 있는 애들도 있었고 이게 좀 달라요. 지금이랑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랑 그때 뭐 이지매 이런 개념이 좀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때 폭력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좀 지금 수준 잣대로 된다면 너무 좀 빡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당시에는 집합이 있었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 집합을 걸었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저는 선생님이 복도 뛰어가고 있으면 뛰지 말라고 하면서 돌려차기로 저를 걷어찼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많이 들었죠. 네. 그렇죠. 많이 돌려차기로 걷어차서 날라가 쓰러지면 야 뛰지 마 이러고 가요. 심지어 자기 전용 그 체벌 도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각각 상징하는 제일 무서운 건 네, 백불이 알아요? 네. 뭐요? 대나무 뿌리가 있어요. 그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휘어져 있는데 네. 엄청 딱딱한 게 있는데 그걸 손바닥 때리면 저는 공고 나왔는데 역학을 이용해서 당구 큐대를 이렇게 힘 많이 들이지 않고 되게 아프게 만드셨어요. 9.8 mH를 이용해서 높이 n분의 1에 뭐 있어요. MC 스퀘어로. MC 스퀘어로 눈을 가리고. 그다음에 스퀘어. 야 이거 선호하는 부위가 또 있으시죠. 발바닥 좋아하시는 분, 허벅지 좋아하시는 분. 허벅지 그 무릎 그 책상에 무릎 꿇게 한 다음에 허벅지 때리면 여기가 또 그렇습니다. 팽창돼 있어. 엄청 아프죠. 약간 안기부 느낌 나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엉덩이에 이렇게 걸려 있고. 네, 그렇습니다. 몇 대 맞을래? 그럼 어떤 수를 써서든 100을 맞춰요. 네, 되게 교육적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더글로리 전 구설수가 있어서 안타깝지만 드라마 자체는 받고 일단 쳐다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시즌 1에서 워낙 기대치도 많이 높여놓고 사회적 약간 현상과도 같이 학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이슈화를 시킨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근황은 이 정도 하고 해외가 왔어요. 한번 듣고 갈까요? 해외 왔어요. 공교롭게도 예. 저기 지난주에 월트 디즈니에서 그 이제 5월 달에 개봉할 인어공주 포스터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해서 그게 또 논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캐스팅 논란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이제 안데르센이나 인어공주를 좀 보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할 영화하고도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신기하다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포스터 공개를 했고 디즈니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감독이 아니라 그 대표 월트 디즈니 대표도 이제 이번 작품을 보면 디즈니가 얼마나 강력한 브랜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될 거라고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할리 베일리가 네,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할리 베일리도 뭐 예상했던 반응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걸 깨닫기 바란다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찍었고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담담하게 좀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왜 붉은 머리와 백인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그 원작하고는 어쨌든 좀 달라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원작이라고 생각하는 그 디즈니조차도 많이 바꾼 내용이고 사실은 이 안데르센이 이 동화를 만든 이유가 짝사랑하던 에드워드 콜린의 결혼 소식을 듣고 거기에 이제 좀 시리에 빠져 있다가 이제 이 작품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예. 이 에드워드 콜린은 남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안데르센이 양성애자였고 그 결혼 소식을 듣고 집필한 이제 동화. 그래서 원래 원작은 이제 사랑을 떠나 보내면서 성숙해지는 그런 인어공주의 내용을 담고 있고 물거품이 되면서 끝나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네. 원래 원작은 원래 안데르센이 썼던 거는 이제 그 공기 요정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네.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러니까 물거품이 아니라 공기로 승화하는 저희 그러니까 물거품이 그렇구나. 되어 사라진다는 얘기가 네. 네, 옛날에는 소멸하는 느낌이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네, 승화, 네. 그러니까 승천하는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영화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라 너무 그게 좀 매치가 돼가지고 표절이다. 야. 이런 노브스키. 약간 좀 네, 참고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예. 들었습니다. 뭐 논쟁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얘기 드리면 그 이번에 뭐 예고편에 나왔지만 그 인어공주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흑인 그 가수 네. 출신 배우로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하고 예고편이 나왔는데 뭐 노래는 너무 잘하고 훌륭한 스타니까. 근데 원작 앤데르센의 그 인어공주 이미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리고 사실 디즈니가 너무 PC함을 PC함이 뭔지 아세요, 항아리님? 모르겠습니다. 폴리티컬 크리틱 뭐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네. 올바름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P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페미니즘이기도 하고 성소수자 얘기도 있고 사실 헐리우드의 큰 과제기도 해요. 그리고 아시아계가 지금 약진하고 있는 것도 이 PC함에 대한 것도 있는데 디즈니는 그 특히 이 여성주의나 이런 거는 그 겨울왕국부터 해서 거의 요거는 메인 걔네 그 프로파간다처럼 지금 모든 것들을 그걸 메인으로 걸어가지고 그리고 상당히 호응도 많이 얻고 있고 근데 요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좀 남자 역할을 너무 여자로 많이 바꾸거나 이러면서 작품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너무 PC에 너무 침체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심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런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몇몇 작품에서. 그러다가 이번에 인어공주에서 이게 빵 터진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백설공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최고 항상 전성기를 누리다가 후반에 조금 인지도가 낮아지고 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재기한 첫 작품이 인어공주였거든요. 그 픽사에서 애니메이션 CG를 담당하고 우리 그 극장 미녀의 야수도 그렇고 딱 그 디즈니의 가장 상징적인 애니메이션 두 개 꼽으라면은 인어공주랑 라이온킹이에요. 인어공주는 이제 첫 장편 애니메이션들의 그때 그 프레임 수도 바꾸고 흥행이나 이런 거를 시작을 다시 전성기를 부흥을 시킨 게 인어공주였고 라이온킹은 최고 흥행작입니다. 최고 흥행작. 근데 라이온킹은 얼마 전에 완벽하게 CG로 재현을 해서 실사화를 했고 인어공주에 대해서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 반 실망 반이죠. 근데 확실한 건 알라딘을 예로 들면 윌 스미스 캐스팅했을 때 다들 욕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니 역할이 옛날에 우리 고인이 대신 로빈 윌리엄슨이 너무 성우를 잘했었고 그리고 사실 지니가 흑인이라는 아메리칸 흑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도 사실 있었어요. 그 느낌에 대해서. 근데 윌 스미스가 너무 잘해가지고 뭐 영화도 흥행을 엄청나게 하고 지금 작년에 그 사고만 안 썼으면 무조건 알라딘 2 찍기로 돼 있다가 지금 아마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킹 스미스 때문에 지금 왜냐면 지금 오스카 시즌이 다시 돌아와서 다들 까먹고 있다가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이번엔 누가 칠지 한번 지금 지켜보는. 세이프 가드들 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의 작품에 대한 기대나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감독이 시카고랑 론 마샬이라고 뮤지컬 영화만 잘 만들던 감독이 드림걸스랑 이런 거 만들던 감독이라 우선은 좀 기대되는 바가 있고 근데 누가 뭐래도 작품이 좋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될 거예요. 그겁니다.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섣불리
섣불리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슈들이 되는 이유가 작품이 재미가 없어서 몰두를 못하니까 다른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핑계거리 막 찾는 거죠. 네, 잘 만든 작품,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에는 말이 없다는 것처럼 잘 만들면 할 말이 없어요. 네. 네. 친일파 척결? 네. 50? 네. 그런데 좀 전에 해병님 얘기 들으니까 원론적인 어떤 메시지나 이거는 작가의 의도에 좀 더 충실한 작품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참 상당히 재밌어요. 메시지가. 그리고 아까 그 뭐 메시지들 들어보면 예전에 그 서든어택 망하기 전날 올라온 트윗 같기도 하고. 그게 뭐죠? 그들이 그 게임을 진짜 개떡같이 만들었는데 예. 개떡같아요 라고 피드백을 줬더니 두고 봐라. 내일이면 우리가 보여줄 것이다. 3개월 만에 섭종했나요? 너희들이 후회할 거다. 네. 그럴 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필패라고 네. 설레바람 필패한다. 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 건 디즈니가 요즘에 계속 타율이 안 좋아요. 맞아요. 마블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저거 좀 그 블러핑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해백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요한 축구 얘기 또 듣고 가야 돼요. 네. 안 감독의 아더스 뭘 할까 하다가 일단 해외파를 근황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해외파 요즘에 제일 김민재 이적 아니요 김민재 이적은 아니고요. 네. 일단 오현규 그 셀틱 간 그 친구가 일단은 너무 잘 갔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FA컵 어제 4강 진출했고요. 13분 정도 출전했는데 뭐 골은 못 넣고 이미 그 팀이 리그컵 우승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FA컵도 순항 중이고 여유 있네요. 네, 그리고 현재 리그도 2위랑 9점 차이, 승점이 9점 차이라서 사실상 우승 확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FA컵을 우승하게 되면은 이적한 첫 해에 트로피 3개 드는 거예요. 네, 개꿀이죠. 운이 좋네요. 네. 황아리님 오현규 알아요? 알죠. 이번에 저기 월드컵 때 펜투가 챙겼던 연습생으로 같이 갔다. 네. 굉장한 특혜죠. 계속 물어볼 거예요. 예. 이빨 자국 안 남게. 그다음에 이제 마인츠 독일에서 뛰고 있는 마인츠에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가 지금 그 팀 자체가 5, 6위 안에 들면 유로파 진출이 가능한 상태인데 제일 재밌는 게 이달의 선수 후보에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결정되면 아시아 선수 최초래요. 분데스리가에서. 대단한 좋은 소식.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야구는 왜 그런 거죠? 그러게요. 좋네요. 계속하시죠. 그다음에 황인범 선수 그리스 리그 뛰고 있고요. 리그 지금 3위 하고 있고 얘네는 아마 1위 하지 않는 이상 챔스 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이달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달이 막 나오네요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미드필더인데 일단 양발에 지금 엄청 잘하고 있고 월드컵 때도 잘했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고 물론 안타깝게도 같은 팀에서 뛰고 있던 황의조 선수는 다시 FC 서울로 돌아왔죠. 네, 까비.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딱 김민재가 김민재 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어제 아탈란타전을 했는데 상대방 공격수가 공격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다가요. 경합을 하다가 김민재가 뜨니까 포기하더라고요. 체력이라도 몸싸움을 진짜 잘하던데. 그냥 날려보내던데 어깨로 다른 선수. 그게 기본 피지컬이 되고 또 하나가 이 수비는 두 종류예요. 내 포지션에서 막는 사람이 있고 가서 막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파이터형이죠. 김민재가 후자 쪽입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어제 후반에 부상으로 교체해서 나갔어요. 문제가 그게 월드컵 때 다친 부위 같아가지고 만약에 그게 월드컵 때 다친 부위면 약간 장기로 갈 수 있는데 나폴리가 올해 거의 마라도나 이후로 최초의 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서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손흥민, 토트넘 서산의 아들의 아들. 그런데 이제 지금 폼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다시 폼 올리고 있고 뭐 기쁜 소식은 어젠가 골 넣었고요. 지금 EPL 통산 100호 골 한 골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홉수에서 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홉수 있더라고요. 뭔가가 되기 전에는 항상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홉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리가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죠. 그냥 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이적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딜 가냐가 이제 뭐냐면 니네는 못 잡을 것이다 이강인을 워낙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적은 거의 확실히 시되는데 어딜 갈 거냐 그래서 봤을 때 저는 늘 얘기한 게 뉴캐슬에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전 세계 최고의 그 오일머니가 아마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거의 PSG급으로. 돈을 많이 벌겠군요. 글로 가면. 그것도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리그 중에 하나가 프리미어 리그이기 때문에 사실 라리가는 바르샤랑 레알이 해먹고 나머지 논아먹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목이 안 돼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빅4, 빅6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런 일이 있고 저도 리버풀을 좋아하는데 어제 리버풀이 꼴찌한테 처발렸죠.
짜증나게. 그래서 리버풀을 가짜 그 별명으로 의적풀이라고도 합니다. 승점을 나눠준다고 해서 1등 잡고 꼴등한테 뭐 지고 그래가지고 빌어먹을 놈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대가 잘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있어요. 축구에 대해서. 근데 A매치 대표팀, 그러니까 남자 대표팀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얘네가 잘 돼야지 스폰서십도 들어오고 일단 수익이 많이 생겨요. 근데 얘네가 못하게 되면은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문제는 이 남자 대표팀한테 안 쓰는 게 아니라 얘네 무조건 쓰는 걸 쓰고 유소년이라든가 다른 거에서 이제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축구가 좀 국대가 밉거나 뭐 일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 일본 뭐 가수나 연예인처럼 내가 쟤를 싫어하면 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쪽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전체 풀이 줄어드는데 정작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뭐 옛날에 이제 제한추라고 해가지고 제발 한국인이면 QPR을 응원하라고 박지성이 이적했을 때 것처럼 약간 이런 거는 약간 살짝 무지성의 응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마지막 마더사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참 그래 해백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알리지 않고. 몰래 아니 블로그 같은 거 파가지고 따로 알리시면 되고. 안 감독님도 축구 얘기 혼자서 이제 컴퓨터 보면서 혼자 얘기하시면 돼요. 술 먹으면 심심하겠지? 네. 좋습니다. 야구는 왜 그러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야구가 전 세계 세 번째 규모라면서요, 리그가? 네, 리그가. 네. 근데 그러기에는 딴 게 너무 커서. 그렇구나. 예를 들면 고등학교 야구 베이스만 봐도 일본이랑 우리가 10배가 넘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래도 되게 크고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나라인데 조금 뭔가 선수들 그리고 약간 태도 문제나 이런 것도 계속 반복되는 게 뭔가 해이해진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이게 우리나라 야구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지역 싸움 대부분 야구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리고 야구는 매일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스포츠는 불가능합니다. 매일 할 수가 없어요. 뭐 응원하러 가는 문화도 되게 잘 돼 있고. 예, 그리고 광고하기 되게 좋대요. 전반 후반이 쉬는 시간이 다 있어가지고. 웃긴 해. 바뀔 때마다 전광판으로 한 번씩 보여준다니까. 키스타임 같은 거. 헬멧 옆에 있는 게 얼마고 어깨가 얼마고 이게 다 금액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축구는 그런 게 전반 후반밖에 없기 때문에 스폰서십이 달라요. 아예 게임 자체가. 예. 그 호주 선수들 연봉이 막 400만 원, 500만 원 그렇다면서요. 뭐 그렇죠. 연봉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이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직업이 뭐 선생님 뭐 실업하다가 하시는 분들이라. 샤프도 그렇고요. 아무튼 야구도 좀 아시나 보네, 항아리님. 좀 알아요? 살얼음 지식이라고요. 좀 깊게 들어가면 깨집니다. 살얼음이면 되게 단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살얼음은 그렇죠. 저희 때는 습자지 회수권 이랬는데 또 살얼음이네요. 넓긴 한데 얇아요. 좋습니다. 마더사커까지 잘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전의 마지막 코너인데 그 이번 주 우리가 항상 월요일에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이번 주에 좀 볼만한 영화 한 편씩 추천하는 건데 또 마지막 회다 보니까 무슨 장르 뭐 OTT 드라마 이런 거 상관없이 한 편씩 추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테니까 그 생각나면은 여기 게스트 분들도 그냥 한 편씩 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일 수도 있고 최근에 재밌게 본 거 드라마 시리즈도 괜찮고 좋습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 최초의 묘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좋습니다. 감독님. 저는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다뤘던 영화죠. 헤어질 결심을 추천해드리려고. 극장에서 2번 보고 나서도 아직 미련을 못 버리시. 아니죠. 오히려 2번 보고 나서 쾌감을 얻었던 게 저도 이거를 좀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가 일단 제목이 마지막 회랑 맞기도 하고 또 하나가 저는 이 영화가 영화 보는 재미를 되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재미랑 분석하는 재미랑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잘 결합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뭐 오스카 이런 데서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뭐 그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영화의 즐거운 점은 일단은 미장센이 좋아요. 그 뭐랄까 박정호 감독이 그 미장센 변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스토리적으로 저는 그게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내 식대로 해석해도 어느 정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감독의 의도대로 읽어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대사에 있어서도 괜찮은 대사들이 많이 있고 캐릭터적으로 저는 그 연출의 그런 자신감이 엿보였거든요. 뭐냐면은 나라면 저 사람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쓰고 그걸 해내요. 김신영 씨요? 아니요. 정국 그러잖아. 예. 좋아합니다. 예.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 자신감. 예를 들어서 사실 김신영 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 반대가 되게 많았다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코미디언들은 이미지가 너무 세고 또 하나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선입견이 들어오니까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뭔가 이 작품의 하나? 격이 좀 달라 보여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졌고 또 하나가 그 캐스팅 과정과 촬영 과정에서 다른 배우들과 커뮤니케이션 이의 비하인드를 들어보면은 이 감독이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건 해낼 수 있어라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 뭐 우리 방송 오래 한 사람 아시겠지만 저는 작가주의를 되게 좋아해요. 대중성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작가주의가 없는 대중성은 이 명맥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작품은 작가주의적 성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처럼 뭔가 방탈출 소스를 찾는 재미처럼 또 작품을 뭐 소설을 하나 읽고 분석하는 재미처럼 또 그냥 영화나 연극을 보는 재미처럼 이런 게 다 집대성되어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이 아닌가. 또 이 영화를 전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이 거꾸로 편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바닷가를 헤매이는 바켈루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왜냐면 그 흐름도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영화다. 단 오스카에서는 사실 그런 미친 영화가 나와가지고 에브리띵 에브리 오럴 수 있는 미친 영화가 나서 경쟁하기 힘들겠지만 정상적인 범주, 정파 이런 느낌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화로 생각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헤어질 결심. 네. 사실 뭐 오스카의 외국 거 부분까지 안 올라가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뭐 다른 영화제에서 뭐 칸에서 이미 큰 상 타가지고 뭐 그런 거는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동의할 뿐도 아니라 박찬욱 감독님 바로 차기작도 촬영 깐내박 아닙니까? 예. 대단하시죠. 만든 네. 영화 다 그러니까. 소품되는. 그럴 것 같은 헤어질 결심 참 좋은 영화고 저도 확실한 게 무슨 소리지? 아무튼 그러니까 대사가 좋은 영화가 되게 간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영화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 근래 그 오스카 때문에 좀 좋은 영화들을 몇 번 보면서 느끼는 게 좋은 영화는 좋은 대사가 대부분 좀 있어요. 인상적으로 남는 약간 힘을 실어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오늘 제가 후반전에 다룰 영화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에브리싱 에브리웨어도 그렇고 명대사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흘러가는 영화들을 최근에 너무 많이 봤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없었던 거에 대한 반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흘러가게 하고 뭔가 힘을 주면 이게 오글오글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백님은 무슨 영화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2015년에 개봉했던 인턴이라는 인턴 추천드립니다. 인턴 좋죠. 네, 로버트 드니로 나왔던. 네, 로버트 드니로랑 앤 해서웨이랑 나왔던 작품이고 낸시 마이어스 감독의 작품입니다. 페어런트 트랩. 네, 만들었던 마이클 마이어스 낸시 마이어스 감독이요. 네, 마이클 마이어스인 줄 알고. 뭐 다른 것보다 일단 이제 그 앤 해서웨이가 이룬 그 회사의 70세 이제 노인을 인턴으로 채용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사실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영화 자체 톤이나 이런 것도 뭐 따뜻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아 진짜 경력과 연륜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를 굉장히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륜이 쌓이는 그 나이듦이 어떤 모습인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저도 보면서 아 나이는 저렇게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그게 로버트 드니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왜 인턴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이 많은 분들 왜 채용을 해요? 은퇴 후에 재취업 개념으로 하는 거 이렇게 되는 정부에서 제도고요. 시니어를 직원을 채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제 채용하는 그런 건데 잘 늙는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느낌. 마지막에 NS가 프라다를 입나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화. 좋은 영화군요. 네. 젊은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이런 맞아요. 것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꼰대가 되지 않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여자한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라던가 뭐 SNS 할 때 뭐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데 배워가면서 거기에 이제 첨언을 해주고 옷 스타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고 네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제안들을 하고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또 대화가 그냥 이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는 대화 방법이 아니거든요. 대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그걸 이해하고 친하고 같이 술 한잔 하러 가고 뭐 이렇게 좀 해결해 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네, 좋더라고요. 멋있네요. 뭔가 SNL 주연영이 간다에 그 사무실에도 그런 나이든 인턴이 게스트로 나와서 되게 멋있는 모습 보여주면 좀 좋은 코너가 네.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대사량 제일 적었던 우리 기요미님. 아, 네, 기요미입니다. 예. 저는 예. 저도 생각해 온 게 있는데 네. 2017년에 원더라는 영화를 원서. 우리 기준은 원서예요. 네, 블랙팬더 발음이 블랙팬서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D를 쓰라고 합니다. 원서. 여름에 더워 그러죠. 서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좋은 영화죠. 네, 따뜻한 영화를 좋아해서 네, 이 영화의 이런 구성이라던가 그러니까 메시지를 분명하게 예를 들어 뭐 언제나 양면성이다, 뭐 친절하라 이런 것들. 그 대사들이 네, 너무 좋은 저는 대사 있죠. 오열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친절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볼 때마다. 그 우리가 방송 다뤘었죠. 예, 우리가 다루고 다들 칭찬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문제작이라고 했죠. 예, 결국에는. 예. 결국 그 의미 없이 문제작이라고 한 거고. 걔네 집 부잣집이라 그렇다. 그 뭐지 우리 귀요미님은 그 자제분 생기기 전에 본 영화겠죠. 옛날 영화니까. 네, 그쵸. 그 이후에 본 적 있어요? 아기 낳은 다음에? 그럼요, 봤죠. 네, 느낌이 혹시 바뀌거나 한 게 있나요? 그냥 그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제대로 볼 수 없지 않나요? 18개월이면? 근데 새벽에 간간히 이제 보는데 효자네. 밤에 자니까. 통잠 자나요, 이제? 그렇죠. 축하합니다. 그래도 애가 좀 어쨌든 그래서 그 말 좀 끊지 마요. 첫 분량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 다시 아기를 낳고 봤을 때 오히려 그 줄리아 로버츠와 오웬 윌슨이 이제 아기를 수련회에 보내고 와인을 먹으면서 서로 자축하는 장면이 굉장히 울컥했던. 그러니까 저도 와이프랑 대화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장면이 오히려 그냥 감흥 없이 그냥 논문을 끝냈구나라고 그냥 했는데 이제 그 장면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이 자기가 놓인 환경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랑 이게 달라지니까. 뭐 예를 들면 500일의 썸머 같은 경우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보는 거랑 연애도 좀 해보고 나이가 든 사람이 보면 입장이 좀 달라져요. 나이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보면 20, 30대 보는 거랑 40, 50대 보는 거랑 썸머가 나쁜 여자로 보다가 나중에 다시 보면 주인공이 참 미숙했네. 재평가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텀을 만나려면 근데 대부분 썸머만 만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하여튼 다 모든 건 내 탓이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원더 우리 귀요미님의 영화도 귀여운 아이가 나오죠. 연기 천재 어린아이. 연천. 그리고 우리 원더는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다시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얘기해갖고 우리 옆에 항아리님은 추천하고 싶은 영화 뭐 백투더퓨처? 백투더퓨처 타이타닉? 뭐 있어요? 친절한 경찰? 먼 날 우리? 그 주동우 예 맞아요. 나오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 그 연애 그 로맨스 소년 시절의 너 여자 주인공분. 저는 두 개 다 봤는데 이제 그 소년 시절의 너보단 개인적으로는 그 먼 날 우리라는 작품이 너무 좋았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네, 좀 아련하고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 그거 보면서 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어요? 얘기해봐요. 그때 그녀가 얘기해봐요. 그때 좋아한다고 하지. 그때 왜 말 못했냐? 말 못하고. 나랑 밥 먹자. 나랑 밥 먹을래. 나랑 결혼할래. 이거 왜 말을 못했냐? 그 조건이 그래요. 밥 먹을래. 죽을래. 중국 영화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중국 영화도? 잠깐만. 왜냐면 저는 중국 영화 약간 무협이나 코미디 약간 그런 쪽을 좋아하는데 이 로맨스 쪽은 좀 생소했는데 최고죠. 정말 멋있는 영화입니다. 먼 훗날 우리 그 우리 항아리님의 그 미완의 사랑을 다시 떠오르게 지역의 편린과 지금 신혼이시라고 벌써 그리워요? 아니 이러지 않았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링크를 재수 씨에게 보내겠습니다. 이번 방송 또 한 가정을 항아리예요. 항아리님 잘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유 고소해라. 내 길에 다. 김쌤님도 한 편 추천해 주시죠. 저는
원래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저는 원래 영화 감독님이나 손 배우들이 떨지 마요. 잠깐만요. 하리님이 약간 지금 긴장하고 계신가요? 과호흡이 오셔가지고 이 정도로 흥분할 줄은 모르는데 좀 진정하시고 심장 제세동기를 빨리.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괜찮아요. 편집할게요. 김쌤님 이어가시죠. 아니 제가 원래 감독님이나 그 영화 감독, 뭐 영화 배우들 이름이랑 얼굴 매치도 되게 못하고 잘 못 외워요. 잘 못 외우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우리가 후반부에 다룰 작품 더 웨이를 보고서도 이제 그 감독 이름만 들어서는 이제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같이 본 앙빵빼님이 이 감독이 무슨 작품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게 좀 있었는데 제 인생 영화를 찍으셨던 감독님이더라고요. 더 레슬러를 의외네요. 전 블랙스완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레슬러를. 네, 더 레슬러가 저한테 진짜 인생 영화였고 너무 좋아했던 대단한 작품인데, 영화죠. 네, 근데 그 감독인지 모르고 봤어요. 근데 이제 영화 끝나고 보니까 그 작품을 했어라고 하니까 그 색깔이 딱 그 색깔이네 이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더 레슬러는 이제 제가 원래는 저도 직업을 갖고 살던 사람으로서 직업을 갖고 살다가 뭔가 먼 훗날 우리 같은 건가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꿈과 현실의 괴리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한참 방황하고 이럴 때 이제 더 레슬러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그 무대로 나가기 직전에 너 거기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기어이 나가야겠냐라고 할 때 이제 마지막 대사가 함성이 막 들려오면서 들려? 저기가 내가 사는 세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꿈을 못 버리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정말 좋은 영화죠.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은 영화. 사실 저도 데렌 아로노프스키 뭐 이따가 또 얘기할 텐데 저 레슬러가 최고작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작도 직접 감독이 했고 완전 미키루쿠 삶이랑 이걸 다 닮아내서 뭐 이따 얘기하는 영화랑 연결되겠지만 진짜 평생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연기랑 그런 혼신의 힘을 다한 걸 보여줘가지고 그리고 되게 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 뭐 메시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따가 후반에 다룰 작품은 상당히 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좀 뭔가 딱 비극으로 끝났다라고 그게 하기는 열리는 건데 그쵸. 하여튼 그 데렌 아로노프스키가 일관적으로 좀 찝찝하고 좀 꿉꿉하게 보고 나서 뭐 명쾌하지 않게 해소시켜주지 않고 끝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참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든다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 할 거니까 다 하면 되고 저는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약간 떨이로 다 풀려고 원래는 영화 뭐 좋은 영화 이런 거 하려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OTT 별로 이게 요즘에는 가입하면 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니까 그리고 왜요? 아니. 왜 화를 내요? 에이 디즈니. 깜짝 놀랐네.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좀 애매해 하잖아요. 일주일마다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OTT인데 굳이. 그리고 뭐 더글로리 같은 경우도 시즌 1, 시즌 2 나눈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기다렸다가 한 번에 몰아서 다 보는 식으로 보는 방법이 그러니까 한 번에 OTT를 다 구독하지 않고 이번 달은 이거 구독하고 다음 달은 이거 구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서 OTT별 그냥 무조건 봐야 되는 그 진입장벽 낮추는 작품들 하나씩 소개를 해주면 우선 디즈니 플러스는 만달로리안입니다. 저는 무조건 만달로리안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스타워즈랑 뭐 마블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받아 적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만달로리안이 또 이번에 시즌 3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달로리안이랑 북 오브 보바펫이라고 해서 이게 연결되는 건데 요거 시리즈로 시작을 하시면 참 재밌게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우리나라에서는 가입자가 별로 없는데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고 좋은 게 컨텐츠가 많아요. 근데 아마존 프라임은 가입하면 4일 정도 무료입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는 더 보이즈 시즌 1, 2, 3까지 나왔습니다. 히어로물인데 되게 청소년 관람 불가고 되게 자극적이면서도 되게 잘 만든 게 있어서 그리고 넷플릭스는 그냥 쉽게 기묘한 이야기
근데 요게 좀 부담된다는 사람들은 블랙미러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왓챠도 있네요. 왓챠는 오퍼라고 대부 만드는 과정 만든 드라마 시리즈 있습니다. 이거 필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플 TV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파친코. 정말 재밌고 의미도 크고 시즌2 나오니까 요 정도만 우선 처음 그 구독하거나 그 정기 결제하기 좀 뭐 봐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요 정도만 보고 시작을 해도 본전 생각은 안 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OTT 이거저거 말씀드렸고 항아리 님이 백투더퓨처였나? 먼 날로 그리고 귀요미 님이 원더 네. 되게 당황하시네요. 그리고 안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이제 우리 안 보자는 거지. 네. 그리고 우리 해백 님이 인턴. 그리고 김쌤 님의 레슬러까지 추천을 하면서 전반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